칠판에다가 잔뜩 적어놨는데, 잔뜩 적어놓은 거의 시작은 사실은 역함수를 만드는 법부터 출발이에요. 이제 고등 상하에서 여러분들이 함수를 일단 배웠습니다. y는 fx라는 함수가 있다고 치면 이 함수의 역함수는 x와 y를 서로 자리를 바꿔주면 이 녀석을 이 속에 들어있는 y를 바깥으로 뽑아내면서 인버스 x라고 붙여서 역함수라고 일단 얘기를 하죠. 이게 지금 고등하에서 역함수를 배운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역함수로 만들어지면 x와 y가 자리가 바뀌기 때문에 수업 때 말한 앞으로 뒤태 뭐 얘기했던 앞쪽이 뒤쪽이 되고 뒤쪽이 앞쪽이 돼요. 똥배가 배낭이 되고 배낭이 똥배가 되는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y는 인버스 x라는 녀석하고 y는 fx가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으면 이 두 개의 그래프는 정확히 y는 x라는 그래프의 대칭이 일어나요. 얘가 그림 그리는 요령이겠죠. 그래서 모든 그림의 시작은 얘부터 출발을 해요. 그래프를 그릴 때 얘는 형태가요, 여기 지수 a가 양수고요, 그 다음에 a는 1이 아닌 값이 올라가 있습니다. 맞죠? 예를 들어서 뭐가 있죠? y는 2의 x, 3의 x, 10의 x 또는 y는 2분의 1의 x까지 전부 일단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정의역이 x에는 어떤 걸 써도 다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x에는 실수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치역은 어떠냐 하면은 x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건 간에 여기에 음수가 들어가건 뭐 0이 들어가건 플러스 값이 들어가건 루트가 들어가건 전부 이 밑에 있는 베이스라고 말하는 이 부분이 0이 아니고 0보다 큰 걸로 정했기 때문에 1이 아니고 이 값은 무조건 양수가 나와요. 그래서 치역은 양의 실수가 치역이 되어버려요.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고등하에서 그토록 기다리던, 제가 수원을 특강을 나중에 이 부분을 할 거야 라고 이야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치역이 양의 실수가 나오는 책에 영문도 없이 우리 그 고등하 공부할 때 배웠던 바로 이 그림이 등장하게 돼요. 이 그림 뭐예요? 1대1 함수예요. 여기가 음수죠. 그래서 치역 말고 공역은 일반적으로 공역을 실수 전체라고 얘기를 하면 x의 사랑을 받는 치역이 양수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함수는 죽을 것 같아요. 1대1 함수입니다. 됐나요? 1대1 대응 아니고 1대1 함수로 얘기한다. 1대1 대응이 되려면 밑에까지 그림이 모두 다 나와야 합니다. 얘가 그림의 가장 기초가 될 겁니다. 또 하나는 선생님 그러면은 그림이 얘는 가장 기본적인 그림 y는 2의 x 그래프라고 외우시면 제일 좋고요. y는 2의 x 그래프는 자 x에다가 0이 들어가면은 얼마죠? 2의 0제곱 1이죠. 그래서 2의 0제곱이니까 이 점이 0,1이 되고요. x에다가 어마무시하게 큰 숫자가 들어가면 우리 절대 학원 광고는 아니지만 곧 만들어질 유피타곤의 로고 이거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로 쫙 올라가는 그래프가 나온다. 두 번째, 그게 아니라 여기에 어마무시하게 작은 숫자가 오면 어떡하냐, 2의 마이너스 100제곱 막 이런 게 오면 바꾸시겠죠.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빼기가 달리면 빼기를 빼버리고 분의 1 이렇게 쓴다 그랬으니까 얘는 겁나 큰 숫자예요. 겁나 큰 숫자. 그래서 엄청나게 큰 숫자분의 1 approximation 0에 가까워지죠. 0.000000000000001 같은 정말 작은 숫자예요. 그래서 여기 선을 따라가게 되죠. 여기에 붙을까 말까 붙을까 말까 붙을까 말까 빠바밤. 그래서 붙지는 않지만 점점 가까워지는 선. 그래서 이 선을 점점 가까워지는 선, 점근선이라는 말을 쓰게 돼 있어요. 여기까지 됐죠? 점근선은 이제 곧 고등하에
유리함수 단원에서 배우게 돼요. 또 배워요. 근데 뭐 어쨌든 이 선과 굉장히 가까워지는 선이다. 누가? x축이. 그래서 이 녀석은 x축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는다 라는 내용을 가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돼요. 뭐 여기 내용들이 많이 적혀 있는데 뭐 전부 정리를 하자면 그래프 누구를 외우는 게 편하다? 정의역은 실수인데 그래프 얘를 외우시는 게 편하다. 뭐 저희 학원 광고는 절대 아닙니다만 맨날 그 소리 했는데 그래서 괜히 마크를 저걸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든 다 써요. 그리고 여기는 붙을까 말까 하는 데고 여기 포인트가 0,1 여기는 붙을까 말까 하기 때문에 이 선이 점근선이다. 고등하에서 배우는 1대1 함수 모양이 뜬다. 이 정도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게 좋고요. 자, 제가 여기에 2자가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3이나 2나 4나 이런 게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반면에 우리 예전에 배웠던 걸로 복습을 하나 더 해봅시다. y는 2의 x하고 y는 2의 마이너스 x하고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여러분들 고등상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얘를 그릴 줄 알면 얘를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리나 요령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 녀석 그림은 일단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무조건 올라갈 거야 저 위 뭐 이렇게 여기가 0,1이고 점근선이고 요 정도는 외워주시고요. 그 밑에 이 녀석 그림은 이걸 외웠다고 생각을 하면 바뀐 녀석은 x자리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죠. y축 대칭이 일어납니다. 맞죠? 그래서 점을 찍어서 그림을 그릴 때 y축 대칭인 그림을 그리시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원래 그림이 이건데 이 녀석을 y축 대칭시키면 그림은 이렇게 되겠죠. 됐죠? 네, 그래서 얘는 y는 2의 마이너스 x 그림이 된다. 바꿔 말씀드리면 2분의 1의 x라고도 쓸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달린 거는 분의 1을 쓴다고 했잖아요. 2x 분의 1이나 2분의 1의 x나 똑같은 거기 때문에 여기 x 밑에 베이스 밑에 들어가는 녀석이 분수가 되면 즉 1보다 작은 숫자가 들어가면 그림은 이렇게 떨어지는 그림이다.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은 a가 1보다 클 때 여기 이 녀석이 자, 이 그림에서도 알 수 있지만 똑같이 이렇게 내려갈 때는 a가 0하고 1 사이가 될 때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자, 다시 한번 쭉 눈으로 정리를 해봅시다. 먼저 얘는 외우셔야 된다고 했어요. y는 2x. 고등하에 나온 내용 조금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면 지금 배운 이 y는 a의 x는 여러분들 책에 어떤 내용으로 나오냐면 어제 수업을 하신 분들은 거기 내용을 제가 복습을 해서 배웠고 오늘 이따가 수업이 또 있으신 분은 가르쳐 드리겠지만 우리 지수함수, 지수의 특징상 2의 x제곱 곱하기 2의 x1, x2를 곱한 값이 뭐가 돼요? 이 위에 있는 지수가 더해지죠? 그래서 지수함수의 특징은 x1하고 x2가 더해졌지만 사실은 요거 하나하나를 fx1, fx2로 생각을 하면 이런 특징이 보이죠? 맞죠? 그래서 여기는 속에 있는 내용이 더해져 있지만 바깥에 함수 형태로 쓰면 곱하기가 이렇게 탁 달려 있으면 지수함수의 특징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실 수 있어요. 이건 고등하 책에 또 나와요. 그래서 고등하를 공부하는데 수원을 좀 해놓으면 좀 도움이 돼요. 많이 돼요. 그런데 선행이라 뭐라 말할 수도 없고 뭐 좀 그런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두 번째, 자 이제 그래서 그래프가 y는 2의 x, y는 2의 빼기 x 두 개는 지금 당장은 정리가 됐습니다. 됐죠? 여기서 이제 그래도 여러분들 뭐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재미삼아 내용 하나만 더 풀어서 그림을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산술기하 평균 단원에서 잠깐 나올 수 있는 내용인데요. 산술기하 평균 단원에서 y는
2의 x와 2의 빼기 x 뭐 이런 게 하나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거는 의미상 어때요? 2의 x 더하기 2의 x 분의 1이죠. 맞죠? 그래서 산술기하 평균 벌써 배우셨는데 이렇게 딱 하면 앞에 하고 뒤에 하고 둘 다 어쨌든 양수 조건이 만족이 되죠. 그래서 산술기하 평균 내용을 응용을 해서 고2 때 또 나옵니다. 같거나 크다 2배의 앞덩어리와 뒷덩어리를 곱한 값 1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2의 x제곱이랑 2의 x제곱의 1은 합치면 최소값이 2가 떠요. 이게 산술기하 평균 배우는 내용이고요. 진짜 그림도 한번 그려서 보여드릴게요. 얘가 정말로 최소값이 2가 뜨나 안 뜨나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우와, 얘를 그린다는 거예요. 됐어요? 네. 어떻게 이걸 그려요? 네. 간단히 이렇게 그리면 돼요. 대학 때도 쓰니까 이런 방법을 쓰시면 됩니다. 앞에 있는 녀석을 y1이라고 치고 뒤에 있는 녀석을 y2라고 치면 결국 이 그림은 y1 높이와 y2 높이를 합쳐서 최종 높이로 잡으면 돼요. 맞죠? 그러니까 지금 배운 y는 2의 x 그림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이거에 x 자리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간 y축 대칭시킨 똑같은 이런 그림이 하나 나오고 그럼 지금 말씀드린 대로 높이 두 개를 이 높이 하나랑 똑같은 곳에 얘는 y2라는 높이죠 지금 그 다음 또 여기 똑같은 곳에 생긴 요 높이 하나랑 얘는 y1이라는 높이죠 두 개의 높이를 같은 x 값에서 더한다의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x가 2라고 쳐봅시다 그럼 여기 2가 들어가겠죠 그죠? 그럼 x는 2인데 앞에 있는 녀석은 2의 제곱 4 뒤에 있는 녀석은 2의 마이너스 2제곱 4분의 1 이 두 개가 더해지겠죠 함수값이 그래 보이지 않아요? 어쨌든 그래서 여기 내가 그려놓은 이 두 녀석 그림을 따로따로 그린 거를 여기 x값이 똑같이 2일 때 y1이 이만큼이고 y2가 이만큼이니까 두 개의 높이를 더해서 여기다가 탑 쌓기를 하시면 돼요 이 밑에 작은 거에 탑을 요만큼 더 쌓아서 올린 점이 이 그래프를 두 개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탑 쌓기를 한다가 되게 생각보다 그래프 위에다가 다른 그래프 하나를 탑을 쌓아 올리듯이 똑같이 점을 이런 걸 이제 보간이라고 얘기해요. 슈퍼 포지션. 포지션과 포지션을 슈퍼 중첩해서 더했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슈퍼 포지션 말은 멋있는데 슈퍼 스티션은 뭐죠? 갑자기 까먹어 미신? 몰라?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탑쌓기처럼 그래프의 높이를 쌓아서 올리면 여기가 되고 그럼 여기는 뭐가 될까? x에다 0을 때려 넣으면 여기도 0 때려 넣고 여기도 0 때려 넣으면 x가 0일 때 2의 0제곱 2의 0제곱이 되니까 1 더하기 1 똑같이 이 1이라는 높이 두 번이 쌓여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두 녀석을 똑같이 탑쌓기를 해서 그래프를 더한 거를 그려보면 이런 그림이 돼요. 점점 여기는 탑 쌓아가는 탑의 높이가 짧죠. 그러니까는 어차피 쌓는 탑의 높이가 짧아서 이 그래프에 점점 붙는 것처럼 보일 거고요. 이쪽도 여기 밑에 쌓는 탑이 굉장히 작아지죠. 그래서 여기도 여기 선에 이렇게 붙는 것처럼 보여요. 그게 보여요. 요거 이해 못하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길거리 및 PC방 그리고 24시간 라면 전문점에 적당히 다 분포되어 있습니다. 정말 많아요. 이해 못하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많아요. 여러분들 이걸 이해를 했다. 프라우드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요 파란 색깔 그림이 제일 밑에까지 내려온 게 어디예요? 여기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아까 적었던 산술기하 평균으로 최소값이 2가 뜬다. 이게 맞는 거죠. 그림상에서도 확인이 되고 원하시면 다음 시간에 제가 그리지 않고 데모스닷컴 캘큘레이터에서 한번 아이패드로 그려서 보여드릴게요. 거기 그림에도 나옵니다. 됐죠? 이 정도는 그냥 응용이고 지울게요. 자, 지수함수 그래프에서 외우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 뭐다? 그림 두 개를 외울 수 있으면 좋은데 제일 처음에 외워야 되는 그래프는 이 녀석 y는 2의 x
그 다음 이거를 X축, Y축 대칭이야. 요거 대신에 마이너스를 달아서 이렇게 되면 그림이 이렇게 떨어지는, 그리고 요 점은 둘 다 0,1, 0,1, 얘는 점근선, 점점 가까워지는 선, 점점 가까워지는 선, 이렇게 X축을 점근선으로 갖는다. 이런 그래프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여기까지 잘 이해 안 되시거나 이걸 왜 하지 하시는 분, 혹시 사회 시간에 인구 증가율은 기하급수적이야 뭐 이러면서 이렇게 이런 설명 국어 시간에는 뭐 배운 적 있어요? 없어요? 식량 증산은 뭐 기하급수가 아니라 산술급수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뭐 정비례 하는데 인구 증가는 2명이 다시 4명 되고 4명이 8명 되고 그 소리예요. 등비수열이라는 소린 거예요. 인구 증가율은 등비수열, 그다음에 뭐 식량 생산은 등차수열, 뭐 그런 분위기로 이제 얘기가 진행이 된 거라 이 지수함수는 등비수열하고 되게 관련이 많죠. 어떤 게 계속 곱해지는 형태가 되니까. 자, 두 번째 이제 로그 그래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y는 ax가 있다고 치면 x하고 y하고 서로 자리를 바꿔버리면 x는 ay가 되죠. 즉 역함수를 시킨 거예요. 이렇게 쓰니까 좀 어색하죠? 제가 로그 설명을 드릴 때 로그 또 뭐 공부한 지 조금 돼서 까먹으신 분들을 위해서 2의 세제곱은 8 이걸 외우라고 했고요. 3은 로그 2의 8 요 따위로 바뀌는 걸 외워주면은 까먹었을 때마다 생각이 난다. 여기 지수에 붙어 있는 걸 끌어내리는 테크닉이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붙어 있는 녀석을 끌어내린다. y는 로그 a의 x, 요 a하고 x하고 요렇게 그대로 써주시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2, 8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써주시면 로그 모양이 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부터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로그 그래프는 로그 함수는 x랑 y 자리가 서로 뒤바뀐 함수니까 아주 편안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수 함수의 조금 전에 배운 y는 ax 역함수라는 소린 거예요. 로그 함수. x랑 y를 서로 자리를 뒤바꿔버린 함수예요. 그 말 이해돼요? 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좋은 유치원을 나오신 분들이라면 그림을 잘 그리죠. 그때 이제 유치원에서 이런 거 배우는 유치원들이 옛날에 사실 있었어요. 여기 이거를 이제 x축에 대해서 대칭시켜라 그러면은 접었다 폈다 데칼코마니 이렇게 그려야 되고, 맞죠?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 원점 대칭시켜라 그러면 어떻게 그래요? 원점 대칭시켜라 그러면은 여기 가운데 점에 대해서 대칭시키세요 그러면 유치원에서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하고 뭐 이렇게 연결하고 뭐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또 여기는 어떻게 하나? 나 좋은 유치원을 안 다녀서 솔직히 유치원 못 나왔어요. 여기 유치원 나오신 분 다 나왔어요? 제 최고의 콤플렉스였는데 어릴 때 저 유치원 대신 미술학원을 나와갖고 제 동생은 유치원을 또 나와가지고 최고의 콤플렉스였어요. 그래서 나는 유치원 나온 애를 반드시 이길 거야 그러면서 공부를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 말 되도 않는 사교육, 조기교육 있잖아요. 어릴 때 그게 좋은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이야 이제 후회를 하죠. 어릴 때 피아노 학원을 다니면서 지금은 말할 수 있다. 애들한테 지기 싫어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뻥을 친 거야. 나 체르니도 배웠어. 그래서 뻥쳤었어요. 알아요? 체르니 몇 번까지 했어요? 했어. 근데 그 애들한테 뭔가 좀 정확하고 나는 확실히 좀 전문적이고 디테일 있게 체르니를 배웠기 때문에 뻥을 치려니까 좀 자세하게 프리사이즈하게 자세하게 뻥을 쳐야 맞잖아요. 그래갖고 체르니 27번을 쳤어. 이렇게 뻥을 친 거예요. 27번이 없는 데는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이미 그때 이제
되게 산수적인 학생인 거죠. 1번부터 출발해서 중간중간 30번으로 가고 그러면 와 100번, 100 얼마나 대단한 숫자예요. 그래서 100번이 제일 잘 치고 끝나는 건 줄 알았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하다가 이제 뭐 못했죠. 뭐 바이엘 뛰고 뭐 소곡집 같은 거 좀 치다가 말고 그랬는데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피아노가. 그러니까 그 건반이 수학인데 그 원리를 몰랐어요. 학교를 일찍 들어가서 지금은 학교 일찍 들어가는 게 선택권이지만 저 때는 법적으로 그냥 그럴 걸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학교를 일찍 들어간 게 커서는 좋은데 어릴 때는 남들보다 많이 늦어요. 그래서 좀 많이 늦게 튀어가지고 그런 조기 교육이 좋은 게 아니었어요. 딱 자기가 알맞을 때 교육을 받는 게 가장 좋아요. 관심 있을 때. 그래서 저는 피아노를 나중에 배우게 되고 기타를 중학교 1학년 때 오히려 먼저 배우게 돼요. 기타는 딴따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엄친아 스타일로 교회에서 또 이렇게 또 멋있게 또 쳐야 되니까 막 베이스 기타, 뭐 별별 기타를 막 치다가 나중에 재즈 피아노로 넘어가죠. 지금은 밴드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헛소리가 좀 들어갔는데 일단 역함수를 한번 이렇게 된 녀석의 역함수를 여러분들이 그린다고 하면 역함수 그리는 요령부터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를 역함수 시키면 로그 함수가 되겠지. 얘가 이거라고 치면 우리가 분명히 이 녀석을 역함수로 그림을 그리면 x, y가 서로 자리를 바뀐 녀석이니까 x는 2의 y가 되고 얘를 로그 스타일로 한번 적으면 지수 y를 끌어내서 y는 로그 2의 x. 요거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는 거야. 됐죠? 됐나요? 기침이죠. 됐죠? 네, 갑니다. 우리 배운 대로 요 점은 0,1입니다. 그러면 x하고 y하고 서로 자리를 바꾼다 그랬으니까 요 점 1,0을 지나가게 그려야 됩니다. 그리고 얘는 x축입니다. x축이 점근선이었는데 당연히 x, y 전부 하나도 안 빼고 알파벳을 바꾸니까 로그 함수는 y축이 점근선이 되겠죠. 근데 그건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은 그런 느낌적 느낌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그래프를 제가 괜히 유치원 뭐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이 y는 x라는 선이 하나 이렇게 딱 있다고 하면 이 y는 x라는 선에 대해서 데칼코마니로 정확히 접어서 그리시면 되는데 여기는 뭐 그냥 이런 식으로 그려요. 그런데 여기서 아이고 잘못 그려가지고 선 넘네 막 이렇게 넘어가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그림이 붙을까 말까가 이렇게 똑같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지수함수 파트하고 로그함수 파트하고 둘 다 전혀 점을 찍을 수가 없는 파트가 3, 4분면이에요. 원래대로 하면 3, 4분면은 근처도 못 가요. 점근선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네,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기 x 값이 커지면은 점점 로그도 그 값이 커지기는 하죠. 그죠? 여기 x에 들어가는 게 예를 들어서 1024가 들어갔다. 엄청 큰 값이 들어가긴 하죠. 그런데 y 값은 10밖에는 안 찍혀요. 생각보다. 엄청나게 큰 x가 들어가도 y는 그래봤자 10 이렇게 찍혀버려요. 그러니까 지수함수는 무지하게 이렇게 확 커지는데 얘는 뭐 여기가 1이고 1024는 엄청나게 많이 가야 되겠죠. 그래봤자 여기 높이가 아주 높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봤자 10이에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x에다 엄청 큰 거를 넣어도 결국 로그 값은 아주 작은 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값을 넣어야 되는 그래프를 줄여서 대학 가시면 로그 선도라 그래서 이런 걸 별자리나 아니면 여러분들 위장에 들어있는 염산, 염기, 그러니까 H 플러스 이온 값이나 뭐 이런 생물이나 화학 시간에 사용되는 뭐 엔트로피, 엔탈피 뭐 그런 선도를 그릴 때 그 선으로 된 그림을 그릴 때 많이 써먹어요. 커다란 숫자를 압축해서 그릴 수가 있어요. 그건 그거고.
자, 지금 y는 x에 대칭시킨 그림이 여기 하나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이점, 점근선 나왔는데요. 아까 배웠던 점근선은 x축이었고요. 지금 배운 점근선은 로그 그림은 y축이 점근선이 됩니다. 이렇게 바뀌어버렸네요. 됐죠? 그림 그리는 요령은, 자, 정의역은 실수 그랬는데 이번에는 로그의 형태는 정의역이 실수가 아니죠. 정의역하고 치역도 서로 뒤바뀌어 버렸겠죠. x하고 y는 전부 바뀌니까. 그래서 로그는 정의역 자체가 양의 실수예요. 양수만 들어가고, 대신에 치역은 실수예요. 전부 다 나오죠. 이렇게 마이너스 값도 다 나올 수 있죠. 이것도 다 뒤집어져 버렸고요. 그래프는 위에 있는 거를 y는 x에 대칭하여 그린다 라고 생각하고 그려주시면 되고, 가장 쉬운 방법은 이것도 그림 하나를 외우시면 되게 좋아요. 어떤 그림을 외운다? 그냥 이렇게 찍, 아무 성의 없이 여기는 1, 이 그림 하나를 외우시면 아, 얘는 로그 2의 x 그림이야. 아니면 2자도 쓰기 싫으면 그냥 로그 x 그림이야. 이렇게 외워주면 아주 편합니다. 로그 그림이. 함수에서의 요령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건 이제 지울 테니까 잘 보시고. 함수에서는 이제 고등수학 하에 나오는 함수 중에 어제 설명을 잠깐 드렸지만 x 더하기 y가 들어가 있는 형태가, 자,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하시면 쉬워요. 지수함수입니다. f의 x 곱하기 f의 y가 되겠죠. 지수에서는 이런 게 일어난다고 배웠으니까. 로그도 복습을 해볼까요? 로그 같은 경우는 g라고 쓸게요. g의 xy가, 로그 쓸게요. xy 이렇게 이제 로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 g의 x 곱하기 g의 y가 일어나요. 로그 x, 더하기죠. 더하기 로그 y가 일어나요. 네, 로그 함수에서는 이 속에 곱해져 있는 거를 이렇게 찢어 발겨! 이렇게 더하기로 이렇게 분리해서 쓸 수 있다고 했죠? 네, 왜 그러세요, 선생님? 하는 표정인데. 네, 여러분들 지금 너무 심각해요. 누가 딱 봐도 정말, I hate Sunday morning! 뭐 이러면서 이 자리에 다 앉아 계신 것 같아요. 저도 싫긴 한데, 그래도, 타이밍이 그렇습니다. 이거를 내가 열흘 전이나 뭐 일주일 전에 했다 쳐봐요. 여러분들 이 중에서 막 이거 함수 내용 나오는 거 어떻게 이겨? 그죠? 그나마 지금 와 알아들어, 와 신기해, 뭐 이러시면은 지금 최고. 그러면 다행이고, 그림 그리는 거랑 고등하에 나오는 거하고 관련된, 그런데 필요한 내용들 위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내일, 그냥 다음 주에 갈 거 내일 방정식 부등식 파트로 연습하는 거 지수로그 해서 딱 끝내고, 내일 그래도 뭐 열흘 동안 고생하셨는데 제가 뭐라도 좀 한 잔 같이 저녁에 먹자, 시원하게. 자, 그 다음에 어디까지 했어? 로그는 저렇게 된다. 이제 마지막 로그 그림 하나만 더 설명을 해볼게요. 로그 A의 X 그림이 요거를 외워주면 좋다고 했는데, 이것도 분명히 y는 로그 2의 x를 외웠단 말이야. 그래서 그게 이거라고 이제 외웠어. 그러면 y는 로그, 중간에 여기 숫자가 2 말고 2분의 1, 이렇게 1보다 작은 녀석이 나오는 그림도 생각을 해주셔야겠죠. 지수에서도 했던 것처럼, 지수에서도 그림이 서로 두 개가 이렇게 샥샥 y축에 관해서 뒤집어진 것처럼, 대칭이 된 것처럼, 여기도 여기 숫자가 1보다 작은 값이 들어가면 이렇게 생각하면 편한 거야. 우리 로그에서 이미 배운 대로 여기 숫자와 여기 숫자가 로그 단원에서 A의 C, B의 D, 그러면은 C분의 D가 지수가 앞쪽으로 분수가 돼서 나간다고 배웠죠. 로그의 성질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여기 지수, 여기 지수를 쫙 분수로 뽑아서 이렇게 로그를 변환할 수 있다라고 배운 것처럼,
여기 마이너스가 달린 녀석도 앞쪽으로 이렇게 분자에 있는 1이랑 합쳐져서 마이너스 1분의 1 마이너스로 앞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게 돼요. 여기 마이너스는 엄밀히 말하면 반대쪽으로 넘기면 여기 마이너스랑 같은 거죠. 그러니까 y 대신 마이너스 y가 입력된 그림이 여기에 역수가 달린 녀석의 그림일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어떤 관계에 있어요? 이 그림하고 비교를 해서 보시면 y 파트가 반대 부호가 되죠. y 파트가 반대가 되는 건 x축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 그림을 x축에 대해서 대칭시키신 그림. 누구? 이런 그림이 되겠죠. 이게 x축에 대해서 대칭시킨 거죠. 예, x축으로 이렇게 탁탁 접어서 나온 그림이니까 이 점을 지나는 건 똑같은데 얘도 점근선도 똑같은데 높은 곳에서 이렇게 떨어져서 줄어드는 형태로 그림이 나와요. 여기서 그렸던 거하고 되게 비슷해요. 예, 그래서 지수함수 이제 그림 총정리를 하면 로그함수 그림은 지수함수 그림부터 그리면 지수는 이렇게 되고 대칭이 일어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두 개 그려주시면 되고 얘는 a가 1보다 클 때 얘는 a가 1보다 작고 0보다 클 때 이렇게 되겠죠. y는 a의 x 그림이. 그 다음에 로그함수 그림은 정리를 하면 이렇게 이렇게 그리시면 되고 여기가 1이에요. 여기도 여기 똑같이 1이고 이거에 대해서 x축으로 대칭 이렇게. 그럼 얘는 y는 로그 ax 그림인데 a가 1보다 클 때 이렇게 될 거고 얘는 a가 0하고 1 사이가 들어갈 때 이렇게 떨어지는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그래프가 올라가는 건지 내려가는 건지를 잘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a가 1보다 크다부터 먼저 기준으로 보시면 여기도 a가 1보다 크다를 기준으로 놓고 보시면 증가함수라고 이제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여기도 증가함수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고 a가 1보다 작다 0하고 1 사이다 그러면 감소함수 점점 줄어들고 있죠. 여기도 감소함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래프를 그리고 이제 학년이 올라가서 수원수투 공부를 더 하다 보면 추측까지 공부를 하다 보면 그래프가 어디를 향해 가는지를 추측하는 게 전통적인 수학의 역할이었어요. 앞날은 내다볼 수 없지만 비트코인이 내일 오를까 내릴까 올라가면 얼마나 올라갈까 또는 한 도시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증가하면 얼마나 증가할까 이런 걸 예측을 해야 사람들이 정치와 과학의 합작품이지. 그래서 과학이 정치 혹은 이런 얘기하면 너무 좀 그런가? 하수인 역할을 하기 시작한 게 2차 대전 이후예요. 핵을 개발을 한 이후로 정치적인 과학자는 정치하는 사람들의 후원을 받아요. 그 돈으로 과학을 발전시킨 대신에 정치인들이 과학을 이용해 먹어요. 그게 정치 외교학을 전공하고 싶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큰 틀의 그림 중에 들어가기도 해요. 아주 작은 그림으로는 우리나라도 뭐 옛날에는 농지 정리 작업하는데 과학을 이용했고 그 다음에는 식량 증산에 이용했고 그 다음은 뭐 건설도 이용했고 지금 최근에는 전기 자동차 개발도 사실은 과학을 이용해서 정치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경제를 붐을 일으켜야 자기 세력이 생기니까 정경유착 혹은 정치와 과학이 정치의 하수인인가 뭐 되게 거창한 얘기까지 갔는데 수학의 핵심은 그래서 자꾸 예측 가능성으로 발달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내일이나 모레 예측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남들은 모르는데 나만 알면. 뭐 그런 얘기가 뭐죠? 우리 영화에도 있잖아요. 그 재벌가의 뭐 그 아들로 다시 태어나서 기억을 갖고 태어난 얘기 뭐야? 그 송중기가 나와가지고서는 막 옛날 드라마 중에 그런 거 있었죠. 그러니까 미래를 미리 알고 있다는 식의 예측이 그래프에 많이 반영이 됩니다.
일례로 이미 옛날에 비행기가 떨어졌나? 뭐가 떨어졌어요? 지구에? 콜롬비아호가 떨어졌나? 스페이스십? 뭐 불시착으로 떨어졌나? 막 뭐가 떨어져갖고 어디에 떨어질지랑 떨어지는 시간이랑 추측이 안 돼가지고 그거를 미국 나사하고 구소련이죠. 이제 러시아하고 둘이 시간을 이제 1980년대인가? 뭐가 하나 떨어졌는데 찾아보면 나오는데 이때는 러시아는 100% 수학자가 수학 공식만으로 떨어지는 시간을 계산을 해서 내고 물리학이죠. 러시아 물리가 최고예요. 세계 최고예요. 물리는. 나사는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장비빨이죠. 정말 장비빨 대단하잖아요. 비행기가 이렇게 그 우주선이 떨어지는 시간을 추측을 했는데 러시아는 에러가 60초 정도가 났어요. 실제로 1분이죠. 미국 나사는 1초의 에러 정도가 났어요. 시간차가. 사람들이 와 역시 컴퓨터빨이야 나사 대단해 이러는데 제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1분만큼 에러가 난 요게 진짜 대박인 거예요. 컴퓨터를 하나도 안 쓰고 방정식을 풀어서 시간을 이런 식으로 추측을 해서 1분의 에러를 함수로 만들어서 그 시간에 떨어질 거야 라고 추측했다는 거는 저는 거의 뭐 천재들의 나라라는 생각이 들어요. 러시아 뭐 수학 7대 난제 이런 거 해결하시는 분들 보면 되게 막 신비주의자처럼 아파트에 숨어 지내고 아카데미상 시상식에도 노벨상에도 안 노벨상은 수학상이 없죠. 안 나타나고 막 상 준다 그래도 그러죠. 우리나라도 좀 신비주의이긴 하죠. 우리 그 교수님 보니까는 고등학교 중퇴예요. 제가 한가람 고등학교 그 고등학교 학생 가르쳤는데 그 고등학교 중퇴에다가 혼자 대안학교 검정고시로 대학 입학시험 봐가지고 서울대 가고 골 때리던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림이 정리가 됐습니다. 아까 이제 평행이동 얘기까지 이제 하려고 칠판에다가 적었었는데 평행이동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림을 다 정리하고 이거 하나 지수함수 로그함수 요 4개 그림밖에 안 남은 거예요. 맞죠? 다 정리해서 얘는 올라갈 거야 저 위. 그래서 y는 2의 x라고 하고 y는 2분의 1의 x라고 치고 y는 로그 2의 x라고 치고 y는 로그 2분의 1의 x. 이 4개의 그림 스타일이 나온다. 평행이동을 하는데 평행이동의 핵심은 처음에는 기준점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도 좀 알아먹을 수 있는 점이 0,1밖에 여기 없고요. 여기는 1,0이 그래도 조금 기준이 될 만한 점이죠. 마치 2차 함수의 꼭지점 같은 느낌으로 얘를 그냥 착착 옮기면 그림이 어딘가 생기겠죠. X축으로 얼만큼, Y축으로 얼만큼 그 다음은 그냥 평행이동해서 그리는데 평행이동 그림 요령만 하나 적어주면 이건 책에는 없어요. 잘 봐요. 평행이동의 요령이니까 책에 없어요. 요령은 모두 다 점근선에 있어요. 점근선이 얼만큼 올라가냐 내려가냐가 요령이 있어요. 이러면 이제 여러분들 홍성고의 기출문제가 됩니다. 당장 무리함수, 유리함수도 점근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비슷하게 점근선을 잘 다루시면 어려운 문제가 눈에 쉽게 잘 보입니다. 얘를 오른쪽으로 어느 정도 옮기고 위쪽으로 이만큼 옮겼다고 합시다. 그럼 파란 색깔 점이 일로 온 거죠. 얘도 이쪽으로 옮기고 이쪽으로 이렇게 옮겼다고 합시다. 똑같이 처음이니까 똑같이 옮긴 걸 한번 이렇게 옮겼다고 합시다. 전부 다 옮긴 걸 한번 살펴볼게요. A만큼 B만큼 X축을 따라서 A만큼 옮겼다 이렇게 달릴 거고 Y축을 따라서 B만큼 옮겼다 Y 대신에 Y 빼기 B가 이렇게 대신 달리겠죠. X 대신에 X 빼기 Y 대신에 Y 빼기 B
이런 형태들을 띌 겁니다. 그쵸? 네, 이만큼씩 다 평행이동을 했는데 평행이동한 걸 이제 그릴게요. 빨간 색깔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 점이 기준이 되는데 자, 책이 없다고는 얘기했는데 요령이 뭐냐? 요령이 점근선이 요령이에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점근선도 덩달아 똑같이 가요. 그래서 X축으로 A만큼 가는 건 점근선이 전혀 영향이 없지만 Y축으로 B만큼 올라간 거는 점근선도 똑같은 양만큼 B만큼 이렇게 올라가요. 그렇겠죠? 그래서 점근선이 이만큼 올라가게 되고요. 그림이 이렇게 치고 가겠죠. 이 점을 지나간다고 했으니까 됐죠? 그래서 아무리 찾아봐도 오른쪽 왼쪽으로 얼마나 옮겨졌는지는 잘 눈에 잘 안 보여요. 다만 위쪽 아래쪽으로 얼마큼 옮겨졌는지만 잘 보여요. 지수함수는. 지수함수는 그래서 위아래로 옮겨진 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와요. 오른쪽으로 이만큼 옮겨진 거, 위쪽으로 B만큼 옮겨진 거 중에서 이 위쪽으로 옮겨진 것만 눈에 이제 잘 보인다는 거예요. 이만큼 이제 점이 X자가 될 텐데 이것도 뭐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이제 옮겨진 것만 눈에 잘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점근선부터 먼저 찾고요. 점근선은 무조건 X축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처음에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했어. 그러면은 Y축으로 위아래로 옮긴 거니까 점근선도 위로 얼마큼 올라갔겠네 하고 그냥 점근선을 쭉 거버리고 그리고 슉 그냥 선 그으면 끝난다고 보시면 거의 맞아요. 얘는 X축으로 A만큼 옮겨졌어. 이렇게 갔죠? 그럼 점근선도 똑같이 A만큼 간 거예요. 그리고 위로 뭐 얼만큼 갔어. 위로도 뭐 얼만큼 갔겠죠? 그림은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그죠? 평행이동이니까. 그래서 이 녀석도 옮기고 나서 점근선이 붙어버리지 않는 선만 딱 놓고 그냥 무조건 이렇게 툭 그려주시면 끝나요. 얘도 이쪽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했어. 그러면 평행이동하고 난 다음에 아랫방향으로 그냥 툭 이렇게 그려주시면 끝나요. 그러니까 점근선이 이건 문제를 풀어보면 알아요. 문제를 풀어보면 점근선이 되게 중요하다. 평행이동에서는 그런 내용 가지셔야 되고요. 뭐 특징 있게 한번 모양 잡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것만 하고 y는 4에 2x 빼기 3 더하기 8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면은 얘는 도대체 누구를 얼만큼 어떻게 평행이동을 시켰을까? 그걸 알아내고 싶은 게 그걸 알아야 문제를 쉽게 풀잖아요. 다른 건 없고요. 여기 팔자가 반대편으로 일단 넘어가야 X축, Y축을 따라서 8만큼 옮긴 거구나. 4자를 쓰시고 2로 묶어주세요. X축으로 2분의 3만큼 평행이동한 거구나. 됐죠? 이렇게 이제 항상 만들면 돼요. 그리고 평행이동 성분이 없다면 팔자도 없을 거고 2분의 3도 없겠죠. 팔자도 없고 2분의 3도 없는 이 녀석이 원래의 그림이에요. 뭐예요? y는 16의 x제곱이겠죠. 4의 2x는 16이 4의 제곱이니까 이 그림을 x축으로 2분의 3, y축으로 8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이렇게 따져주시면 되고요. 로그는 조금 달라요. 로그도 이제 평행이동 관련된 걸 한번 대충 만들어 보면 y는 3 로그 2에 4 x 플러스 뭐 x 빼기 12로 할까요? 뭐가 그렇게 달라요 하실 텐데 이 녀석은요 지수하고 달라서 얘가 찢어져요. 4로 묶으면 이렇게 되는데 3자를 놔두고 얘는 로그 2의 4 더하기 로그 2의 x 빼기 3 이렇게 찢어져요. 그래서 로그 2의 4는 2죠. 더 정기해서 쓰면 3 로그 2의 x 빼기 3 더하기 6 이렇게 돼서 얘는 y축으로 6만큼 평행이동이 일어나고요.
x축으로는 3만큼 평행 이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 앞에 붙은 3은 어떻게 해요? 조금 성가시죠? 이 앞에 붙은 3은 이 위로 올리면 되죠. 이 위로 올려도 되고, 또는 보통 이 앞에 3까지 붙여서 쓰는 경우는 잘 없는데, 3이 붙는다 하는 얘기는 여기에 3분의 1이 달린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일어나죠. 그래서 얘는 그래프 자체의 모양과 관련이 있지 평행 이동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여기 붙어 있는 3은 여기 3분의 1로 달아버리면, 그래서 y는 로그 2의 3분의 1에 x 빼기 3이라는 그래프를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6만큼 평행 이동한 게 일어나요. 그래서 로그는 지수하고 달라서 지수는 뒤에 붙어 있는 숫자가 얘랑 합쳐지지가 않고 무조건 y로 넘겨지는데, 로그는 이런 숫자들 묶여지면은 그게 로그가 분리가 일어나서 y를 따라 평행 이동한 내용이 돼버려요. 그 정도 내용이 하나 시작입니다. 요거 관련된 문제 좀 풀고, 그리고 내일은 방정식, 부등식과 관련된 내용을 좀 같이 해드릴게요. 문제는 차근차근 다 풀어드릴 테니까 지수함수, 로그함수를 지금 한꺼번에 설명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수함수 앞부분, 로그함수 앞부분 잠깐 10분 쉬었다가 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끊고 문제풀이는 영상을 뭐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안녕.